이번에 원내 이제 원내 진영이라 그럴까요? 진영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꾸리면서 대변인으로 발탁을 했어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진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대변인은 아무래도 좀 뭐 이렇게 말을 막 그 현란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방송에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알려진 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왜 홍 원내대표가 윤영덕이라는 의원을 대변인으로 지명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뭐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제가 생각을 읽을 수는 없는 것인데 저한테 그 제안을 하셨을 때 아이고 제가 그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초선 의원들과 소통 이런 데 있어서도 좀 역할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그런 것으로 보자면 제가 이제 저희 당 초선 의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죠. 79명이든가 그러는데 그 초선 의원들 모임이 있어요. 더민초라고. 더민초, 네 맞습니다. 이제 재작년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러 가지 초선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해서 모임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초대 그 운영위원장을 고영인 의원이 하셨는데 고영인 의원이 그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를 하시면서 이제 2기 그 운영진을 꾸리면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초선들과 원내 지도부 소통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저는 뭐 특별히 이렇게 막 저를 내세우고 제가 그 어디 그 사진 찍을 때도 보면 잘 안 나서 센터보다는 가 쪽에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저 센터에 쓰거든요. 김윤상 팀장이 안 웃는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거 농담이 저렇게 안 웃으면 남들이 진지하게 듣잖아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 분들은 센터 본능이 필요하다. 정치를 맞아요. 하려면 필요해요, 이런 정치인은. 말씀도 하시는데 아무래도 가운데 서실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고 늘 양보를 하다 보면 이제 가쪽에 많이 서게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맡겨진 일이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그 일을 좀 책임감을 갖고 해내는 그런 것을 보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변인의 역할은 뭐 많이 말을 잘하고 현란하게 이거보다는 정말 묵직하면서도 뭔가 좀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도 하고 또 문제의 본질을 잘 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적은 말이라도 그 말이 갖는 무게감이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의 말이 갖는 그 무게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 말과 행동 거지 이런 것에도 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대변인이 되다 보니까 이건 개인 의견이 아니잖아요. 의견이 아니고 당의 의견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또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정부나 또 집권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문제 또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고 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게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대변인의 역할을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원내 지도부에 계시니까 현안들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제 뉴스 들으셨겠지만 갑자기 KBS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박민 사장 임명하기 전부터 누구를 자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그리고 뭐 임명되자마자 그냥 인사를 해가지고 진행자들을 다 잘라내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아니 하루아침에 예를 들면 월요일 날 그 진행자를 교체하는데 일요일 날 밤에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까 학생운동 하실 때 얘기하셨는데 군사 독재 시절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백주대낮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오늘 네. 그 저희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화요일 날, 예. 목요일 날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대표님 모두 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다. 어떻게 지금 시대에 이런 쿠데타 같은 예. 그런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이 진행될 수 있느냐. 예. 정말 분노를 담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박민 사장으로 이어지는 예. 공영방송 장악 이것이 쿠데타처럼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눈으로 우리가 목도를 실제 하고 보고 있는 것 거죠.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민주당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어제 그 사건만 봐도요. 저는 이거는 도저히 계속 그 업무를 하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회도 됐지 않습니까? 일단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제 본회의를 중단시켜놔서 불가피하게 철회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뭐 헌법 소원도 하고 헌재에 쟁의 심판 청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취소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럼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이동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같은 게 좀 있나요? 그 뭐 밝히면 안 되는 내용은 밝히실 필요는 없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그러면 이동관 탄핵을 어떻게 추진할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해야 될 사유가 넘쳐납니다. 근데 방금 KBS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탄핵 사유가 갈수록 추가되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특히 국민의힘의 행태가 가관인 것 같아요. 이게 김건희 방탄 정당을 넘어서서 이제 방통위원장까지 그 사수하려고 하는 이런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애처로움까지 느껴지는데요. 네. 뭐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저러는 것인지 정말 의아하기 짝이 없지만 저희는 국회법이 정한 그런 규정대로 지금 그 탄핵을 추진했고 또 본회의가 이어서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철회를 했고 예. 이 모든 것이 저는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에 것이라고 의해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다음 본회의 연속해서 본회의가 열리는 그런 그 시기를 잡아서 예. 다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구나. 예. 그럼 지금 현재 뭐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헌재에 쟁의 심판 청구하고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뭐 제가 알기로도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국회 관련된 사안에서 헌재에 쟁의 심판에서 거의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사법부와 입법부는 분리돼 있는 것이고 서로 견제하는 기관인데 어느 기관이 어느 기관에 대해서 무슨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윤 의원님도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도 그 국민의힘이 뭐 신용을 내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회법을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 보면 예. 우리 당이 추진했던 탄핵 절차가 합법적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쓰듯이 저렇게 헌법재판소로 가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네. 또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 가처분 네, 신청까지 맞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그 방송 장악을 위해서 지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갖고 대통령 눈밖에 나기 싫어서 저러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잖아요.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이상인 방통위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거의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최민희 전 의원 국회 통과해서 추천해 놨는데도 대통령 임명 안 하고. 그러면서 결국 방통위가 저렇게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만 앉혀놓고서 원래 5명이 정원인데 2명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야당 몫으로 일부러 공정성 그다음에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그 권리마저도 대통령이 무시를 하고 임명을 안 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문진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나 이사가 다시 법원에서 그거 인용해줘 가처분 신청 인용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잘못된 해임이잖아요. 근데 인정도 안 하고 그걸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 이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만 봐도 그게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이러는 것은 네.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도 하고 헌법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 당의 입장으로서는 네. 이런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고요. 탄핵 추진했던 만큼 반드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